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전류입니다. 전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류는 바로 전하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전류의 기호로는 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는 A라고 적고 A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암페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I는 기호가 되고요. A는 단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전류가 바로 전하의 흐름인데요. 바로 이 전하의 흐름을 만드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전자입니다. 전자인데요. 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전자의 흐름이 결국은 전류인데 왜 방향이 다른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정반대잖아요. 맞죠? 그거는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걸로 정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미 여러 곳에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큰 혼란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정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시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이런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를 단순하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전지입니다. 맞죠? 전지. 전지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니까 이쪽 마이너스에서 이쪽 플러스로 표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지가 흐를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하죠. 스위치가 이렇게 딱 열려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전자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전선의 곳곳에 플러스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 전자들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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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내야 되는 사실은 나중에 전기 회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이런 기호로 전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구가 밝은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도 이 전구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애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밝게 빛이 나는 이유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가 전류가 잘 흐를 때 전구가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전구가 어떨 때 밝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어떤 게 더 전류가 잘 흐르는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기분 전환 겸 펜 색깔을 바꾸고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압의 기호는 아까도 기호 공부했죠. 기호는 바로 V입니다. 얘는 기호를 읽을 땐 V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을까요? 맞아요. 볼트라고 읽습니다. 나온 김에 전류 한번 더 할까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류의 기호 뭐였죠? 아, 기억 못하는 친구 빨리 앞에 가보세요. I고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죠? 암페어로 읽었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 기호와 단위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전압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전압은 바로바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바로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물이 흐르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의 흐름과 전류, 전압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여기는 물레방아가 되고요. 물레방아는 물이 돌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구죠. 여기에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기구인 펌프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도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펌프가 끌어올려 주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 회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지 표시인 건 알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전구 마크죠. 전구 마크고, 자, 여기 바로 뭐가 설치되어 있죠? 전지가 바로 여기 있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전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죠. 이게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전지가 여기 설치되고, 이 전지는 펌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물도 끌어올려야지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거죠.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가 흐르면서 누구를 빛내요? 전구를 빛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이 회로에서는 전구의 불을 밝게 하는 게 일이죠. 그래서 이 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물의 흐름에서는 물레방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서 흐르는 물은 결국 전기 회로도에서는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었나요? 자, 지금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